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1일 제1리그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와사키 대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장악과 빠른 좌우 전환을 핵심 전술로 삼는다. 야마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움직임 모두의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이토와 와키자카의 이선 침투와도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토의 빠른 오버래핑과 와키자카의 측면 공간 활용 능력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중앙 미드필드진은 안정적인 패스 전환과 압박 회피 능력을 기반으로 전방으로의 빌드업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 라인도 최근 실점 억제력이 향상되며 후반 집중력 측면에서 확연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우라와는 동일한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마스오와 사비우가 중심이 된 이선 공격은 일정한 기복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마테우스 사비우가 전진 패스 비중이 높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와타나베를 포함한 공격진이 오프 더볼 상황에서 공간 활용 능력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경향이 있다. 중앙 수비와 풀백 간의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속도전과 전환 플레이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가와사키의 빠른 측면 전개에 수세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적인 수비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도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와사키는 측면 속도전과 이선 연계 중심의 전개 완성도가 높아 경기 내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우라와는 전체적인 전술 디테일과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가 안정적인 설계를 통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비셀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와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추구한다. 안데르손 로페즈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위협적인 자원이며 미야이치와 우에나카는 측면 전개와 컷인 플레이에 능하다. 그러나 수비 전환 속도와 좌우 풀백의 복귀 타이밍에서 불안정함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세컨볼 대응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중원 압박의 부재는 상대 중거리 기회를 자주 허용하는 약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는 유지되나 전술적 밸런스가 무너지면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리는 구조다. 이어서 비셀고베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무기로 활용한다. 사사키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에리크는 좌측에서의 직선 침투와 슈팅 능력을 겸비한 자원이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빠른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리듬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공격 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컷인 루트가 다양하며 상대의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관리와 세트피스 대응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전체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팀 컬러를 유지한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템포 조율 능력과 공격 자원의 개별 퍼포먼스는 인정할 만하지만 수비 전환과 뒷공간 커버, 중원 압박의 완성도 부족이 반복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구조다. 비셀고베는 이를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비셀고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쇼난 벨마레 대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나는 3-1-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수적 우위와 빠른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오다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겸비하며 마츠무라는 중원에서의 패스 분산과 템포 조율 능력이 돋보인다. 이케다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수비 전환 시 빠른 복귀로 안정감을 더해주는 자원이다. 특히 쇼나는 홈 경기에서 조직적인 수비 블록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템포를 무너뜨리는 데 능하다. 후반 체력 분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반 실점률이 낮은 편이다. 이어서 FC 도쿄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숫자를 늘리면서도 측면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공격 지향형 팀이다. 마르셀로 라이어는 제공권과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사토와 코이즈미는 측면 전개 후 마무리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중원 조합은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에서 효율이 낮으며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밀리는 장면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박스 근처에서 실점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쇼나는 전술적인 압박 집중력과 수비 블록 운영이 안정적이며 FC 도쿄는 중원 대응력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후반 대응 측면에서 쇼난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쇼난 벨말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니가타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비렉스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짧은 패스 전개를 지향하는 팀이다. 하세가와는 전방에서 침투보다는 볼 지키기에 집중하며 오쿠무라는 측면 돌파와 컷백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아라이는 중원에서 연계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압박 저항력이 낮아 전개가 자주 끊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나타나며 상대 역습 상황에서 중앙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가 떨어져 실점 위험 구간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이어서 도쿄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강한 압박과 넓은 측면 활용을 바탕으로 한 다이내믹한 운영이 특징이다. 소메노는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며 후쿠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능력이 탁월하다. 모리타는 좌우를 넘나들며 유연한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 전개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다. 수비 라인은 3백이지만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고 측면 전개 후 크로스의 정확도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전체적으로 중원 장악력과 전개 템포 유지에 있어 니가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강점을 지닌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수비 조직과 중원 연계 모두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도쿄베르디는 전환 타이밍과 압박 유지 능력에서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도쿄베르디의 템포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도쿄베르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교토상가 대 세레오소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는 4-1-4-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며 빠른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나가사와는 제공권과 버티는 플레이를 통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잘 소화하고 있으며 오쿠가와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히라토는 넓은 활동량과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와 조직적 움직임이 돋보이며 후반 실점률도 낮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세레소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침투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압박 회피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라파엘 라타오는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루카스 페르난데스와 카가와 신지의 경기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수비진은 미드필더와의 간격 조절에서 반복적인 미스를 보이며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 경기에서도 측면 공간 활용은 좋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며 전개가 반복적으로 끊기는 흐름이다. 후반 체력 운영과 실점 억제 능력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잦아 원정에서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토는 조직적인 수비 운영과 중원 압박 흐름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세레소는 공격 전개와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경기 전체 흐름은 홈의 이점을 가진 교토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교토상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이와타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빌로 이와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숫자를 확보하고자 하지만 전개 완성도는 부족한 편이다. 와타나베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며 크룩스와 우에아라는 측면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마무리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템포를 살리지 못하고 역습 저지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진은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측면에서 커버 타이밍이 늦어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하고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간바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장악과 날카로운 침투를 무기로 활용한다. 툰맷은 중앙에서 수비 조율과 공격 전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주앙 알라노는 타락박 이후 공격 템포를 살리는 데 능하다. 우사미 다카시는 이선 침투와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빠르고 이선과의 간격 유지가 잘 되어 있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다. 특히 후반에도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또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빌로 이와타는 수비와 중원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으며 간바 오사카는 안정적인 밸런스와 타락박 후 침투 전개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다.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의 조직력과 침투 루트 다양성이 결정적인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간바 오사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마구치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 숫자 유지와 단순 전개를 병행하는 팀이다. 야마모토는 제공권을 중심으로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유리와 미사와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보이지만 전개 연결이 매끄럽지는 않다. 특히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공수 전환이 늦어 상대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빠른 역습 상황에서 오버래핑 대응이 늦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후반 집중력 저하와 더불어 실점 위험 구간이 점점 길어지는 불안정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이어서 가시와 레이솔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측면 전개를 강점으로 삼는다. 카키타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비한 공격수로서 최전방을 안정감 있게 이끌며 고이즈미는 중원에서 타락박 이후 전진 전개에 능하다. 쿠마사카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 크로스와 컷인 패스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플레이 완성도도 우수한 편이다. 전술적으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리는 움직임과 박스 안수적 우위를 활용한 전개가 주를 이루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 유효 슈팅 창출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야마구치는 수비 숫자를 늘리고도 조직적인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시와 레이솔은 템포 주도권을 바탕으로 후반 실점 유도 흐름까지 만들 수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전개 완성도와 후반 운영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가시와 레이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